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아침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어떤 배신, 항상 그랬어요. 기관 투자가들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단기적인 시각 부분들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의 그런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미국 증시라든지 그다음 코스피 지수 부분들은 연일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이제 2500선이 근접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갱신을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경기 핵심은 소비라는 얘기로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좀 시작을 했죠. 뉴욕주 제조업 지수가 30점이 3년 내 최대입니다. 요즘에 보면 어제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9월 PPI도 보면 전년 대비 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내 최고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최고치 갱신 부분들을 했는데, 최근에 하원에서 예산안 통과 부분들을 하고, 공화당 내의 어떤 세제 개혁안의 통과에 대한 어떤 전에는 오바마 케어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 부분들이 있다 하면, 양쪽 공화당이란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 그렇게 많은 불협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아예 없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생각만큼은 세제 개혁안 통과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볼 부분이, 세제 개혁안 부분들이 되면 기업들이 법인세 같은 경우는 20%대죠. 그래서 세금 혜택, 절세 효과 부분들이 한 10% 이상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의 상승 부분들은 그런 걸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 부분들의 추정치 부분들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걸로 인한 상승 효과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경기 부분들의 어떤 지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의 사이클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좀 관심거를 좀 두실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 대형주 쪽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 쪽의 관심권들도 일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하락 부분들이 가장 집중됐던 부분이 IT, 전기전자 쪽, 중용주 쪽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신용 관련된 부분들을 4조 5천억대에서 4조 2천억대까지 하락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이후부터 3, 4분기 실적 부분들이 좋은데, 지난번 2, 4분기 실적 때하고 비슷해요. 3, 4분기, 2, 4분기 실적 부분들이 나왔을 때 과연 다음 분기에 사상 최고치 부분들을 경신해 줄 수가, 이런 의문 부분들을 가졌다면 3, 4분기 역시도 거기에 대한 퀘스천 부분들이 좀 있으면서 차익 매물 부분들이 좀 처리가 되고, 이게 이제 중형주 영향까지 줬는데,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등폭이 좀 크게 좀 나왔습니다. 도시바의 SSD 있죠. SSD 쪽에 랜섬웨어 공격에 따라서 6주 동안의 랜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부분들 중단을, 이 코멘트가 좀 됐어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폭 저대가 확대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어제 우리가 철강 섹터의 급등 부분들이 고배 철강의 영향 부분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PPI의 상승이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효과가 되면서 확대가 됐는데, 도시바의 랜섬웨어 공격 부분들은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이건 단기 모멘텀 부분들이 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좀 커요. 그래서 랜드 플래시 메모리 생산 부분 중단을 해서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폭을 키웠다는 부분도 꼭 체크할 내용이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좀 드리도록 하겠고, 미국 지수의 사상 최고치 경신 부분들은 트럼프 세제 개혁안의 통과 희망, 공화당의 상원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맥코넬이 감세 법안하고 경제개발 처리, 법안 처리에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 그리고 앨런 연주장의 연설 부분들이 있었는데, 경기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고 2% 이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금리 인상 부분들을 예시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제 다우지수의 상승 부분에서 일부 금융주들의 반등 부분도 좀 나왔다라는 코멘트하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지금 소폭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금 52달러 거의 근접하는 파동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브렌트유는 58달러 선을 근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라크의 핵 협상 관련된 부분에서 이걸 뭐 판을 엎으려고 하는 트럼프는 의회에 일단 던졌고 의회에서 한 60일 정도 제재를 확대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핵 협상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로 공이 넘어갔고 쿠르드가 분리 독립 부분의 투표 부분들 강행을 하면서 이라크군이 주요 군사기지하고 석유회사의 어떤 군대를 파병을 좀 했어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일부 반영이 좀 되면서 $50선 이상 정도 유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방경제 부분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이 유가의 하락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죠. 근데 이런 그 지정학적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툭 칠 수 있는 그 파동 부분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자체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계속 키우는 하나의 매개체가 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그 모멘텀 부분에서는 도시바 랜섬웨어 공격 부분들 제일 많이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얘기를 드리면서 모델 테슬라 같은 경우에 모델 3 양산 관련된 부분에서 양산 라인 부분에서 지금 뭐 기존에 내연기관을 생산하던 양산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게는 정말 사소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많은 생산 부분들 진행하다 보니까 오류라든지 생산 수율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가 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소재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얘기를 드렸어요. 특히 코발트.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전기차 시장 부분들이 확대가 좀 되면서 코발트라든지 이런 희귀금속 부분들이 있죠.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귀한 몸이 됐어요. 코발트가.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장기 공급처 부분, 그 코발트를 수급을 맞춰줄 만한 공급처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코멘트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의 현재 시점 부분에서는 워낙 수요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코발트라든지 이런 게 뭐 석유라든지 이런 그거에 비하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갑자기 수율이 좋아진다든가 갑자기 공급이 확대된다든가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뭡니까 더디게 진행된다는 거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두산이라든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는 여러분들한테 BW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7,000원대, 8,000원대 미만부터 지금 9,000원대 넘어가는 파동 부분이 보이고, 사드에 상관없이 중국 시장에서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모습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고, CJ가 미국 전역에 비비고를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류열풍 부분들에서 음식하고 화장품 쪽, 최근에 이제 사드 관련된 부분에서 한중 수합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마이너스 되는 요건이 단기 플러스 되는 요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죠.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이런 종목군들 어제 그제 반등폭들이 컸는데 한류열풍 부분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사드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도 보면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인 뭡니까 하락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SUV예요.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래서 픽업 트럭의 5종 부분들을 투입을 하면서 이걸 좀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소리소문 없이 최근에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순매수 부분들이 좀 들어왔어요. 신차 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지배구조 개편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중국 매출 회복세도 뭐 아직은 좀 미약하긴 합니다만 9월 달에 좀 개선폭들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조금씩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소리소문 없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동차 철강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 그 알루미늄 부분들 차량 경량화 때문에 알루미늄 부분들이 좀 많이 대체가 되려고 하는 트렌드를 가지다가 요즘에 철강도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 알루미늄 쪽 갔던 그 철강의 그 대체재 수요 부분들이 다시 철강 쪽으로 돌아온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 어제 그제 철강주들의 급등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죠. 고배 철강 관련된 부분들은 모멘텀 자체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강 섹터를 보유를 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한미 FTA 하고 컬러 강판이 많이 쓰이는 게 지금 LG하고 삼성의 그 뭡니까 세탁기 쪽 그 세이프가드 관련된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컬러 강판 관련된 부분들은 조금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주간 총정리 부분에서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이제 빅스비가 이제 이번 주에 오픈이 됩니다. 어제 네이버의 그 비전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 네이버 랩스의 그 로봇 그걸 좀 봤어요. 동영상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로봇 같은 경우 로봇 춤을 출 때 상당히 좀 딱딱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네이버 랩스가 만드는 그 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네이버가 로봇 개발 부분들을 본격화를 하면서 어제 뭐 자율제어 로봇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9개 정도를 공개를 했는데 포털을 넘어서 가지고 이제 로봇 기업 선언 부분들을 좀 했죠. 그래서 이 기술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모든 생활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는 어떤 그런 하면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뭔가 이게 어떻게 데이터 부분들을 단순히 예전에는 검색 부분에서만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이동이라든지 이게 동선이죠. 예, 로봇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 부분들이 움직이는 데이터 부분들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뭐 AI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물류라든지 안내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변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구글이나 여기에 비하면 구글 같은 경우에 로봇 부분들을 좀 포기를 한 부분이 없잖아 좀 있죠.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가 이 AI를 통해 가지고 확장하는 이런 포석 부분들이 물론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작은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좀 박수를 좀 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네이버의 이런 행태에 대한 투자 부분들 자체는 상당히 관심권을 좀 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AI 굴기에 미국에 도전장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산업 부분들 키워가지고 알파고하고 알렉사를 잡기 위한 타켓 부분들을 설정을 좀 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정리 부분들 한다고 하면 어제 전일 중국의 PPI 인플레이션 시대 부분들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 계속 체크하셔야 됩니다. 뉴욕주의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어제 소비 관련된 지표의 상승, 그리고 섹터별 모멘텀 부분에서는 도시바의 랜섬웨어 공격 부분들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하락폭들이 나왔던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의 반사 효과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10월 17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아침 브리핑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시고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